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석 달이 되어가는 20대 여자입니다. 한창 깨볶을 달콤한 신혼인데 저는 얼마 전에 헤어졌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니 이혼은 아니지요. 고부 갈등이라는 건 그저 머나먼 남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제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속 시원히 풀 곳이 없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저희가 다닌 회사는 규모가 아주 큰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나름 그 업계에서 잘 나가고 연봉도 높아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입사해야만 했습니다. 서울의 그럭저럭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모집 공고만 보고 뛰어들어서 남들보다 스펙이 한참 모자랐지만 제 깡다구 하나 믿고 덤볐습니다. 평생 어디 가서 기죽어 본 적이 없었던 저였는데도 왜인지 삼엄한 면접장의 분위기에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비슷한 정장을 입은 남자, 여자는 서로 견제하며 준비해온 면접 답변을 중얼거리게 바빴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진땀만 빼고 있었습니다. 작은 강당 같은 곳에서 대기를 하다가 4~5명씩 조를 이루어서 면접장 앞에서 다시 대기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때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면접 도우미라는 명찰을 차고 저를 포함한 5명의 면접자를 2차 면접 대기실까지 안내해줬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순박한 외모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이 딱 이 회사의 반듯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각 잡힌 반듯한 와이셔츠의 등판을 보며 따라서 계단을 오르는데 그만 발을 접질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스꽝스럽게 계단 아래로 엉덩방아를 찧어 넘어져 엉덩이로 텅텅텅텅텅 하며 계단 끝까지 떨어졌습니다. 창피한 것도 창피했지만 정말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면접 본다고 엄마가 사준 새 구두는 굽이 아예 떨어져 나간 채로 옆에 굴러다녔습니다. 엉덩이랑 발목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잽싸게 내려와서 저를 부축해 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걸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곤란해하더니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우선 나머지 면접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넘어진 그 자세로 옴짝달싹 못하고 앉아있었습니다. 곧 남편이 우당탕 뛰어서 내려오더니 문방구에서 3,000원 주고 산 것 같은 파란색 슬리퍼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신발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이거라도 신으시고 저 잡으세요. 일으켜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남편은 저를 부축하고 낑낑대며 면접장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다른 면접자들은 저를 힐끔 한번 쳐다만 볼 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더 저를 챙겨준 남편이 특별하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남편은 말 그대로 면접 도우미 임무를 했을 뿐인데요. 남편은 부러진 제 구두를 요리조리 살폈습니다. 이거 완전히 부러진 것 같은데 사무실에 가서 본드라도 찾아볼까요? 됐어요. 어차피 발목이 이래서 구두는 못 신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죠? 이거 신고 들어가야죠 뭐. 다들 정장 차림에 검정 구두인데 이런 파란 슬리퍼를 신으면 시선은 확 끌겠네요. 제가 개의치 않아 하며 웃으며 얘기하자 남편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이 구두는 제가 맡아둘게요. 고마워요. 저도 공채로 면접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 슬리퍼에 제 기운 가득 담아줄 테니 면접 잘 보세요. 남편의 응원에 왜인지 모르게 힘이 났습니다. 남편의 반달눈 웃음을 보고 있으니 면접을 잘 볼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파란색 슬리퍼를 신고 절뚝거리며 면접장에 들어갔고 당연히 이목은 저에게 쏠렸습니다. 걷는 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요? 여기 올라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어찌나 청소를 깨끗하게 해두셨는지 파리도 미끄러지겠더라고요. 역시 이 회사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까지도 엘리트라는 소문이 많네요. 능구렁이 같은 제 대답에 면접관 모두가 빵 터졌습니다. 덕분에 살얼음장 같던 면접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고 제 위주로 면접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저는 면접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다음으로 면접 도우미였던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 파란 슬리퍼 덕분에 합격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까지 신고 왔던 파란 슬리퍼를
남편에게 돌려줄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첫 출근 날 한껏 힘주고 출근을 했고, 운명인지 뭔지 남편은 저와 같은 부서의 대리였고 저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저를 먼저 알아본 남편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아는 체를 했습니다. 그때 슬리퍼 덕분에 붙었나 봐요. 고마우니까 밥 사줘도 돼요? 네? 네, 그럼요. 회사에서도 외근을 나갈 때에도 야근을 할 때에도 항상 붙어있던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곧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생김새처럼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내 연애를 비밀로 한다고 했지만 원래 복사기도 다 아는 게 사내 연애인지라 한 달쯤이 지났을 때 회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서 사람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다들 축하해 줬습니다. 연애한 지 한 3달쯤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옆 부서의 대리님이 저보다 2살 언니라서 몇 번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날도 퇴근하고 둘이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대리님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너무 없다면서 푸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냥 회사 다니거든. 지금부터 모아도 내년에 겨우 식이나 올릴 텐데. 그럼 집은 어쩌고 살림은 어떻게 준비해? 난 돈 진짜 열심히 모았거든. 남자친구가 그 정도로 안 모을 줄은 몰랐어. 에이 대리님, 요즘 누가 다 준비하고 시작해요. 요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도 잘 나오고 살림이야 살면서 하나씩 채우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 자기는 스트레스 안 받겠구나. 좋겠다. 네? 제가 왜요? 자기 남자친구 최대리면 돈 걱정은 없지. 민재 씨가 왜요? 저희도 얼마 못 모았어요. 자기네는 돈 안 모아도 되잖아. 최대리 아버지가 사장님인데 뭘. 네? 사장님이요? 대리님의 말에 따르면 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사장님이라는 분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닌데, 민지 씨 분명 공채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렇지, 공채로 들어왔지. 그럼 뭐해? 면접관들이 이미 최대리 얼굴을 다 알고 있었는데 공채가 의미가 있나?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먼 미래까지 생각할 만큼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아버지가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이 정도는 미리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사장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극히 평범하신 분들에 저 또한 평범 그 자체로 살아와서 부잣집 아드님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신분 세탁, 신데렐라에 대한 로망은 일절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나서 화를 냈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 부터 시작해서 이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다. 부담스러워서 못 만난다 라고 쏟아내고 결국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착한 제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정아.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건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말할 때가 되면 말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그리고 부담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 우리 아버지 그냥 평범하고 어머니도 평범하고 다를 거 없어. 회사 대표님도 아니고 그냥 사장님인데 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수정아. 제발 헤어지지 말자. 지금 적으면서 보니 그냥 뻔한 입에 발린 사과였네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마음이 아리고 같이 눈물이 났는지. 결국 그날 둘 다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더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서로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엄마와 아버지는 동네 마트를 운영하십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주변에 대형 마트도 없고 저희 마트가 저렴한 편이라 동네 단골 손님이 많아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 엄마는 남편이 처음 인사하러 오기 전날 남자친구 제대로 먹이겠다며 정육 코너에 있는 고기며 생선이며 잡히는 대로 가져와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밥을 차려줬습니다. 명절이나 제 생일날에도 그렇게 차려 먹질 않았는데 아무래도 처음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려서 부모님께서 신이 나셨나 봅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를 잘 부탁한다며 남편의 손까지 잡으며 유난을 떠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이번엔 제가 남편의 집에 인사를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주말마다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일명 시골집에 가셔서 작은 밭을 관리하고 휴식을 취하러 가셔서 하는 수 없이 평일에 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이 일찍 끝나는 금요일 밤에 남자친구의 집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맡은 업무에 문제가 생겨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도와서 일을 마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남편은 괜찮다면서 벌써 식사 준비되어 있을 거라며 먼저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절 배려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어떻게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보는데 그 자리에 혼자 갈 수가 있나요? 하지만 저는 별 수 없기도 했고 남편의 말대로라면 시부모님은 검소하고 소탈하신 성격에 선한 분이시라고 하니 용기를 내어 혼자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이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까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이 맞나 싶어 한참을 서성거리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커다란 대문이 열렸고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 현관을 닫으려니 앞치마를 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뒤로 정말 우아한 차림의 시어머니가 웃으며 서 계셨습니다. 저는 넙죽 인사를 하고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민재는 늦는다고 연락받았어요. 그냥 와도 되는데 뭐 이런 걸 사왔어요. 시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받아 앞치마에 들은 아주머니께 전달했고 저를 소파로 안내해줬습니다. 집은 정말 으리으리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한쪽 벽엔 커다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사장님이자 시아버지, 세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 그이는 모임이 있어서 때문에 오늘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이랑 단둘이 오붓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어머, 아가씨가 싹싹한 것 좀 봐. 시어머니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남편의 말대로 소탈하시고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 되기 관문 중 하나처럼 느껴졌던 저희 부모님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사업?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나 봅니다. 사업은 맞지만 뭔가 사업이라고 칭하니 두루뭉술하고 거창하게 꾸민 것처럼 보여 숨김없이 다 말을 했습니다. 네, 동네에서 마트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 마트. 마트라면 어떤 대형마트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건가? 아니요, 그냥 일반 마트입니다. 동네 슈퍼 정도예요. 슈퍼? 시어머니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 들었다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약간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억지 웃음을 짓더니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계신 아주머니에게 뭐라 말을 하는 듯 하더니 아주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고 시어머니께서 마저 식사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 사이 남편에게 슬쩍 연락해보니 아직 회사에서 출발도 안 한 상황이었고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름에 저는 주방에 있는 커다란 식탁으로 갔습니다. 저는 식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자세히 보기도 전에 일부러 과하게 좋아하는 티를 냈고 곧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샐러드, 미역만 있는 미역국, 각종 나물 무침들, 돼지고기 없는 김치찜, 감자조림, 양파볶음 등 밥상엔 고기는커녕 그 흔한 달걀도 하나 보이지 않았고 일명 풀떼기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해줬던 삼계탕이며 제육볶음이며 등갈비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당황해하는 걸 눈치챈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밥솥에서 밥을 푸며 물었습니다.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마음에 안 들긴요. 밥상이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그렇지. 요즘 채식하는 게 대세잖아. 우리 집은 고기 잘 안 먹어요. 수정 씨도 고기 많이 먹지 마요. 몸에 안 좋다는 걸 뭘 자꾸 먹어. 아, 네, 그렇죠. 그렇게 어색한 시어머니와의 채소만 먹는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소파에 앉아 있을 때만 해도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분위기가 나름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시는 내내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반찬이 맛있다는 둥, 그릇이 어쩜 이렇게 예쁘냐는 둥, 있는 말 없는 말들을 해댔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응, 그래요 정도의 대답만 하셨습니다.
혹시 식사 시간에 대화하시는 걸 안 좋아하시나 싶어서 저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식사가 끝이 났고 시어머니를 도와서 상을 정리하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커다란 솥안에 갈비찜이 한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시를 당한 것 같은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한잔 하려는 참에 드디어 남편이 일을 마치고 왔습니다. 아우, 너무 늦었지. 미안해, 자기야. 엄마, 미안해요. 오자마자 여자친구부터 챙기네. 앉아, 아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다가오는 남편의 팔을 시어머니가 끌어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땐 시어머니께서 충분히 서운하실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이상한 낌새는 시작이었네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온 다음부터는 남편에게만 시선을 두고 다정하게 챙기시더니 남편이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에 서둘러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불러 식사를 차리라고 하고 저를 내쫓듯이 내보냈습니다. 원래 시댁에 인사하러 가면 다 이런 건지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결혼을 허락받으러 찾아간 것도 아니고 모진 말을 들은 것도 아니니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도착하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은 저를 또 한 번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잘 들어갔어? 응, 밥 먹었어? 오랜만에 갈비찜 먹었더니 배 터지겠다. 갈비찜? 아주머니가 낮부터 푹 쪄놓으셨던데 전도 많이 부치시고 자기 온다고 엄마가 신경 좀 쓰셨나봐. 갈비찜이라니, 전이라니, 나는 그런 거 구경도 못했는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구나 라고 그때부터 조금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의 배경 때문이라는 것도 사실 조금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자기 왜 그랬어? 뭐가? 엄마랑 둘이 밥 먹을 때 말도 좀 하고 하지.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길래 자기 화난 줄 알고 눈치 보느라 혼나셨대. 지금 엄마 체해서 난리도 아니야. 뭐? 내가? 무슨 말이야? 나는 분명 말했는데. 우리 엄마가 조금 깍쟁이 사모님 스타일이어도 집에만 계셔서 심심할 거야. 다음부터는 말도 많이 해드리고 그래. 정말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처음엔 왜 그렇게 말하셨을까? 이게 말로만 듣던 아들 사랑이 극성인 시어머니인가? 이게 시월드인가 싶었는데 나중엔 점점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인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도 나를 처음 봤는데 어색하셔서 그러셨을 거야.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며 점점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명절엔 고기며 홍삼이며 아낌없이 보내드렸고 시어머니 생신이라도 되면 제 월급의 거의 반을 털어서 선물을 해드리곤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오며 가며 한두 번 뵈었었는데 말수도 적고 무뚝뚝하신 편이라서 주로 시어머니하고만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어쩔 땐 새침하게, 어쩔 땐 다정하게 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에는 제게 다정하게 대하시고 제가 어쩌다 선물을 드리러 혼자 가게 되면 새침하게 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 만남 이후부터 결혼 전까지는 시댁에서 밥을 먹은 적이 없어서 채소 밥상에 대한 기억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물 흐르듯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했고 상견례 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상견례 날 약간 꺼림칙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부모님 지인이 하신다던 고급 한식집에서 했는데 조용한 룸에서 정갈한 한정식이 코스로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어른들 대화 나누시기 편하게 부모님 옆에 자리를 잡았는데 남편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 자리를 잡더군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음식이 나오는데 워낙 무뚝뚝한 시아버지는 말이 없고 시어머니는 대화를 이끄시긴 했지만 온 신경이 남편에게 쏠려 무슨 아기를 챙기는 듯이 남편 밥 먹는 걸 챙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결혼식 날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은 저 아는 용한 점집에서 맞춰올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저희야 감사하죠. 애들 고생하니까 추워지기 전에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게요. 아참, 애들 집은 회사 근처에 얻는 게 좋겠죠? 그건 애들이 편한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집 해오고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애들이 모아둔 돈에서 부족하면 저희가 똑같이 보태줘서 동등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어머, 여유가 되세요? 시어머니는 예의 바르게 가슴에 손까지 올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 말은 정말 예의를 밥 말아먹은 말이었습니다. 이번엔 저와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시아버지와 남편도 놀랐습니다. 여보! 시아버지의 작은 호통에 시어머니는 어머 하면서 입을 가렸습니다. 엄마는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당당하게 말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자식이라고는 수정이 하나라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있고요. 사돈이 원하시면 예물, 예단, 그런 허례허식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염려치 마시고요. 엄마의 단호한 말에 그 누구도 대꾸를 하거나 알겠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새침하게 고갯만 몇 번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괜히 부모님께 죄송한 기분이 들었고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집에 돌아와서 엄마께서 꽤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정아, 엄마는 민재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오늘 한번 그 사돈댁 보고 판단하는 건 이르지만 혼인신고는 천천히 아이 낳고 해라. 왜 엄마? 그냥 엄마 말대로 해. 서둘러서 할 필요 없고 요즘엔 다들 조금 살아보고 한다고도 하더라. 원래 결혼하면 바로 혼인신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때는 엄마의 말이 이해가 안 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 말 안 듣고 무작정 혼인신고 했으면 어쨌나 아찔하네요. 정말 엄마 말씀 들은 게 신의 한 수였죠.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과 며느리 차별은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티를 내시진 않았지만 서운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림을 차렸고 본의 아니게 시댁과도 걸어서 20분 정도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이신 시어머니가 주말에 종종 저희 집에 오시곤 했는데 항상 오실 때마다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더군요. 남편이 있다고 하면 선물로 들어온 고기며 손수 만든 요리며 대게나 대하 같은 제철 음식을 바리바리 싸우는 반면에 남편이 없다고 하면 거의 오지 않았고 오더라도 와서 남편을 기다리며 제가 집안일을 잘하는지 은근하게 감시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를 하시더니 여느 때처럼 다짜고짜 남편이 있는지 물었고 있다고 하자 알겠다고 하고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남편이 일이 있다며 나가게 되었고 그 후 5분도 안 되어서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뭐야? 민재는? 약속 있다고 나갔어요. 아, 그래? 그럼 그냥 가야겠네. 그이한테 전해주실 거 있으세요? 저 주세요 그럼. 전해줄 거는 무슨 얼굴이나 보려고 왔지. 또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마. 시어머니의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말하자 시어머니는 급하게 상자를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곤 시어머니는 인사도 없이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고 조금 뒤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가고 10여 분이 흘렀을 때쯤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요. 왜 왔어? 늦을 거라더니. 주차장까지 내려갔는데 차 키를 놓고 와서. 아, 엄마가 왔다 갔지? 응. 엄마가 케이크 주던데. 뭐? 아까는 우리 줄 거 아니라더니. 엄마 아시는 분이 이번에 베이커리 오픈하셨나봐. 다녀오시는 길이래. 저한테 먹는 걸로 야박한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집에 뻔히 있고 케이크 상자를 분명히 봤는데 시치미를 떼시더니 남편한테 케이크를 전달해준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크가 뭐라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기도 웃기고 그렇다고 구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니었기에 그저 혼자 속으로만 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치한 음식 차별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식사를 하러 모였을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저희 집에서 영화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시어머니께서 요리를 해주신다며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보내는 나름의 첫 기념일이었기에 잘 보일 생각으로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가서 식사 준비하시는 걸 거들었습니다.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는 하루 휴가를 내셨다고 하셔서 시어머니와 저 둘이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같이 갔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남자는 주방에 들어오는 거 아니라며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고맙다는 내색 한 번 없이 당연한 듯 요리를 시키셨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요리를 대접하는 게 아닌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식사 메뉴는 아주 근사했습니다. 전복 버터구이에 랍스터, 샐러드 파스타, 고급 치즈, 양고기에 스프에 빵까지 웬만한 레스토랑 저리 가라 할 정도였고 저도 요리하는 내내 군침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었고 식탁의 상석에는 시아버지가 앉으셨고 그 옆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고 저는 남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을 차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의도적으로 제 앞에 있던 고기들을 시아버지와 남편 쪽으로 바꿔놓고 제 앞에는 샐러드랑 스프 같은 것들만 놓여지게 했습니다. 저는 꾸역꾸역 팔을 뻗어 고기와 랍스타를 집어먹었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더는 억울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 계속 식사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제가 힘들게 먹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제 쪽으로 고기가 든 접시를 밀어줬고 그때 시어머니께서 약간 못마땅한 듯 말했습니다. 수정이 몸무게가 어떻게 되니? 네? 너 관리는 안 하니? 처음 봤을 때보다 살이 많이 붙은 것 같은데. 자고로 여자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동물이야. 여자가 관리 안 하면 남자는 바깥으로 놔둔다니까. 시어머니는 이런 저급한 말을 하면서 낄낄 웃어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그런 말 정도는 익숙하신 건지 시어머니 쪽을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남편은 그저 눈치만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떤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것을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저는 그 후로 포크를 내려놓은 채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제게 밥 먹어라 한마디를 하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었구나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은 채 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댁에선 떡국이나 한 그릇 먹자면서 집으로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연말이라 각자 모임이 많아서 크리스마스 이후로 시어머니를 처음 보는 자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의 불편한 기억은 저만 가지고 있는 건지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저희를 맞이했고 남편도 제 눈치를 전혀 안 보더군요. 그날은 일하신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주머니가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곤 직접 떡국을 그릇에 덜으시고 고명까지 예쁘게 올려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떡국을 끓이실 때 꼭 다진 소고기나 국거리 소고기를 한가득 넣으시는데 시댁의 떡국엔 고기 없이 떡만 가득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집이랑은 다르구나 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어느 정도 맞춰가던 그때였습니다. 뭐야? 어쩐지 고기가 없더라니 밑에 다 깔려 있었네. 남편이 껄껄 웃으면서 말하자 시어머니가 조용히 하라는 듯 물컵을 세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치셨습니다. 저는 떡국을 다 먹었고 제 그릇엔 고기는커녕 고기 조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버님의 그릇을 보니 바닥에 소고기가 잔뜩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로 유치할 수 있다니 이젠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저는 곧장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떡국이 든 냄비를 집어들었고 그대로 식탁 위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제가 빈 냄비를 식탁 위에 던지자 너무 놀라 입만 벌리고 있던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어머, 얘! 이게 뭐하는 짓이야? 사람이 가장 추잡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먹는 것에 욕심부릴 때래요. 진짜 추잡스럽네요. 이거 댁들이나 많이 드세요. 저는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뒤로하고 그대로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에게 그간 겪은 수모를 모두 털어놓았고 아버지는 제 얘기를 듣던 중간에 화가 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엄마는 고생했다며 상견례 날 저를 말리지 못한 게 계속 마음이 쓰였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화난 얼굴로 나가시는 아버지는 마트에서 가장 좋은 2+1을 가져오셨고 저는 부모님과 맛있게 아주 배부르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며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로는 오히려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 짓을 하냐면서 화만 내더군요. 어쩜 그렇게 눈치도 없고 상황 판단도 못하는 남자를 보고 순박해서 좋다며 같이 살았는지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될 지경입니다. 그 후로 남편이랑 살림 차린 집에 있던 제 짐 전부 다 빼와서 친정으로 들어갔고, 남편과 같이 다니던 회사에는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최근에 옆부서 대리 언니한테 들어보니 전 시아버지가 법인카드로 개인 외식비며 생활비를 처리한 게 들통이 나서 감사가 떴고, 남편은 휴가를 내고 회사에 안 나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계속 전화가 와서 뭐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 한번 받아보니 저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날 이후로 밥도 못 드시고 들어놓으셨다라나 뭐라나. 혼인신고 안 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치사한 꼴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 배운 게 있다면 기울어지는 결혼은 다신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었죠. 정말 치졸함과 야박함의 바닥을 경험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저 고기도 많이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는 시댁 만나려고요.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